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타타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프레드라고 하는 그 미 연준의 데이터에서 직접 미국 GMP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스타타로 불러들여서 스타타에서 그 기본적인 그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회귀 분석이나 뭐 상관계수 구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 이제 RED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를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GDP를 기준 지표로 쓰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GNP를 기준 지표로 씁니다. GNP와 GDP의 차이는 경제학 원론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GNP를 여기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상위에 있는 지표를 거의 의심 없이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계절 조정이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단위는 이제 10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시계열이 이제 1947년 1분기부터 지금 이제 21년 4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대충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엑셀로 받을 수도 있고, 뭐 PDF 뭐 이런 것들로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은 CSV입니다. 그러니까 CSV는 그냥 탭이나 뭐 쉼표 같은 걸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라서 스타타든 아니면 R이나 다른 이제 패키지든 그런 걸 불러 일으킬 때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근데 우리가 패키지만 사용해서 어떤 그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분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엑셀이 보다 이제 보편적이고 빠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엑셀을 받으시면 되고, 근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은 이제 스타타를 설명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 CSV 파일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 적고요. 어, 이 받은 파일을 제가 위치를 잠깐 재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타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스타타 파일이 지금 스타타 파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스타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명령을 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왼쪽에도 이렇게 명령문이 뜹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이제 컨트롤 9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두 파일 에디터라고 하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 화면이 공유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파일 에디터가 나옵니다. 이 두 파일 에디터는 이렇게 컨트롤 라인으로 이제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창에서 이제 두 파일 편집기 여기 새 두 파일 편집기 이걸로 이제 들어가셔도 이렇게 파일 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이런 화면이 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뭘 할지 작성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음, 그 보통 스타타를 하시는 분마다 처음 약간 프리엠블이라고 할까요? 그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통 자기가 쓰는 명령어도 몇 개 쭈르륵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한 세네 개는 치고 시작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건 아까 봤던 클리어. 이제 앞에 뭐가 있으면은 다 지워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다른 걸 불렀는데 이 클리어 명령 없이 갑자기 이 파일 돌리게 되면은 이미 들어가 있는 애랑 마찰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클리어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set more up이라는 명령어입니다. set more up이라는 명령어는 뭔가 나왔을 때 두루룩 하고 화면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화면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좀 더 볼래 하면서 이렇게 클릭해서 계속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사례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켜놓으면 좋은 명령어다라고 해서 set more up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일단 경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약간 라이브러리 경로 설정하는 건데 CD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따옴표 안에 경로를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CTA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런 파일 경로를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한글이 들어오는데 스타타가 제가 알기로는 버전이 언제부턴가는 이제 한글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변수명도 한글로 설정할 수 있고요. 명령어 말고는 다 한글로 가능합니다. 물론 몇 개 마찰이 있어서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한글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불러오는 건데 이게 그냥 갑자기 명령어로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리고 이 두 파일로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파일을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그 지금 실행이 되게 돼 있는데요. 다시 화면을 바꿔서 네, 이렇게 와보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실행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파일을 불러 드려야 되는데 파일을 불러 드리는 방법이 뭐 저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불러들이면 안 되지만 저는 일단 직관적인 방법부터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관적인 방법은 이제 컨트롤 H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네. 이런 화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에서 쭉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고 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이걸 창을 닫고 그 다음에 여기 창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죄송합니다. 데이터에서 파일에서 불러오기 여기 CSV 아까 CSV로 받았죠? CSV를 클릭하시면은 네,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GMP를 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잘 이렇게 불러드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은 뭐 지금 제가 아까 헛짓했던 것들 사라진다고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불러드리게 되는 거고요. 네, 불러오기가 됐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게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이제 요 화면이 이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데이터가 이렇게 잘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명령어로 내가 좀 쓰고 싶다 라고 할 때 여기 보면 명령어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까 컨트롤 라인 해서 열었던 그 두 파일 에디터, 네, 여기 돌아와 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경로를 여기 설정했기 때문에 이걸 좀 쉽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import가 이제 파일을 불러온다는 거고요. 딜리밋이 이제 그런 점표나 뭐 그런 구분 기호로 된 딜리미티드를 쳐주면 이제 CSV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러면 이 경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 뒤에 부분, 즉 GMP CSV라고 하는 얘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잘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런을 돌리면 다시 클리어부터 여기서부터 읽어 내려가거든요. 자, 이걸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데이터가 잘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CSV로도 이제 파일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스타타에서 작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맞물려 들어온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 상태로의 저장은 보통 우리가 세이브 한 다음에 GMP DTA, 스타타 데이터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ave GMP DTA를 입력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이거 강의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이미 있다고 나오죠. 근데 어쨌든 저장을 하려면은 뒤에 replace를 붙여주면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클리어하면 이제 없어집니다. 여기 데이터가 없고, 다시 내가 불러드리고 싶다 그러면 use gmp dta 이렇게 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CSV나 엑셀 파일에서 불러들여서 한번 이렇게 스타타에 담근 다음에 DTA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이제 작업하니까 보통 저는 DTA 파일을 만들고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타 실습하는 연수나 이제 강의 같은 거 보시면은 이 DTA 파일을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DTA 파일 만들고 그 다음 또 연습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명드릴 것은 사실 다른 패키지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는데 스타타에서는 스타타가 인식하는 시간 변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그 제가 화면 전환이 좀 그래서 1947 47 01 01 이런 형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날짜 형태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스타타가 읽을 수 있게끔 이제 타임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스타타 관련된 책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패키지 같은 거는 자기 구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여기서 보면 헬프 뭐 예를 들어서 헬프 아까 샘모론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이렇게 헬프 샘모론 치면은 샘모업 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떠요. 이게 뭔지. 이런 식으로 화면이 공유가 안 됐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헬프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설명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이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데이터 맞물려, 이런 설명들은 책을 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이 시간 설정인데요. 그래서 시간 설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놓은 노트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타타가 인식하는 시간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609라고 하는 것이 스타타가 생각하는 1960년 9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얘를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gen이라는 것은 generate의 숏 버전 커맨드인데 예를 들어서 연도를 만들고 싶다. 연도는 인간계의 숫자랑 스타타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1930년부터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은 1929년 더하기 언더바 n을 하시면 1930년부터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쿼터를 만들고 싶다. 쿼터 분기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럼 분기 데이터는 여기 보면 YQ라고 하는 세팅이 있습니다. 요 YQ라고 하는 세팅에서 1929년 4분기부터 쭉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이상한 숫자들로 되겠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보면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좀 알아먹을 수 있게 형태를 바꿔줘. 그래서 포맷, 쿼터, 퍼센트 TQ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짜증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스타트 화면에 돌아오면 근데 장점이 뭐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매틀랩이나 R은 뭐 그런 명령어가 있을 수도 있고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은 그게 좀 밑에 막 1분기, 2분기 표시 같은 것들 굉장히 힘듭니다. 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근데 스타트 한 번 설정만 해놓으면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보고서에 나오는 1분기냐, 뭐 첫 번째 달이냐, 두 번째 달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했던 방식대로 G에는 제너레이터의 줄임말인데 제너레이터 다 써도 됩니다. 제너레이터라고 치고 쿼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보죠. 이 쿼터라는 변수는 지금 이게 47년 1분기부터 있기 때문에 1946년 4분기부터 우리가 쭉 만들어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실행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자, 이 상태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이상한 숫자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숫자로 바꿔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포맷 하고 쿼터 퍼센트 TQ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아까 컨트롤 A를 치면은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친숙한 표현으로 바뀌어 있죠. 1947년 1분기 뭐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화면 다시 돌아오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타가 이제 패널에 가장 적합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셨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tset과 xtse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tset은 이제 여기 이제 패널 변수, 그다음에 이제 시간 변수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패널이 아니라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여기 tset의 시간 변수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tset의 시간 변수인데 우리가 만든 시간 변수는 쿼터죠. 쿼터를 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 타임 베리어블이 설정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했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ts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ts 라인이라는 명령어에서 쿼터라고 쿼터는 시간 변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GMP니까 GMP라는 걸 써주면은 그래프가 뜨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뜨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또 예쁘게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돼서 help ts 라인 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찾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스타타 ts 라인 치면은 이렇게 그 예쁘게 꾸미는 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Y축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GMP가 아니라 뭔가 이건 계절 조정된 뭐 10억 달러 단위다라는 걸 표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숙제랑 관련 없지만은 여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 줄 딱 선을 긋고 싶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하는 걸 제가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TS 라인 GMP는 그대로인데 일단은 콤마를 쓰면 이제 옵션을 쓰는 겁니다. 스타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Y 타이틀을 바꿀게요. 그래서 이거는 GMP인데 SA 기준이고 밀리언 달러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Y 라인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수평선은 수직선은 수평선이 Y 라인이고 수직선은 이 TS 라인에서 T 라인이라고 쓰죠. T 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보통 3분기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콤마는 항상 옵션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빨간 선이 글로벌 금융위기 선을 그을 수 있고 여기 Y축에도 이름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거 일단 지금 여러분 숙제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이거는 GMP가 원 계열인 거고요. 그러니까 10억 달러 단위로 그림을 그린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로그를 취해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제가 TA 세션 같은 데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로그를 거는 이유는 로그를 걸고 우리가 차분을 하면은 그것이 성장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그래프를 그리면은 기울기가 성장률이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익스포넨셜하게 지금 증가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회귀라는 것은 결국에 선형회귀이기 때문에 이런 선형 형태의 모습이 좀 적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로그를 취한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아웃풋 갭, 즉 우리가 비즈니스 사이클 시클리컬 컴포넌트를 이제 뽑는 건데 이 시클리컬 컴포넌트라는 것 자체가 잠재 수준 대비해서 몇 퍼센트 벗어나 있는지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로그를 취하면은 그 잠재 대비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계산이 되잖아요. 그 로그 A 빼기 로그 B가 그 값은 B로부터 얼마나 퍼센트로 변화했는지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로그를 씌워서 반드시 비즈니스 사이클 분석할 때는 로그를 씌워서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로그를 이제 씌우는 것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아까 새로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로그를 씌운 변수.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generate. 네. 줄여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 GN이라고. 심지어 G라고도 써도 됩니다. G라고 한번 써볼게요. G, ln, GMP라고 하는 경영어는, 좀 짜증나지만은, 이렇게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스타타에서는. 이렇게 그냥 ln하고 GMP만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ln, 그 로그 거는 거는 그냥 ln이라고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럼 이 친구를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ln GMP. 이 약간 이런 형태가 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울기가 성장률이었죠. 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한번 요점 와서 좀 낮아졌다가 여기서는 더 이렇게 약간 컨케이브하게 더 꺾인다는 거. 그러니까 로그 그래프가 컨케이브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약간 디트렌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트렌드의 출발점은 이게 어떤 약간 선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컨케이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약간 여기서 3차 함수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출발점에서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본래 화면으로 돌아가면은 쿼드라틱 트렌드죠. 근데 숙제는 쿼드라틱 트렌드인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3차 함수랑 좀 닮은 것 같아서 3차 함수로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돌리면 되냐면은 리그레션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리그레스라고 명령을 써도 되는데, 스타타는 보통 줄여서 많이 쓰기 때문에 reg라고 많이 하고요. reg는 ln gmp 이게 y 변수 쓰고 상수항은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변수인 쿼터, 그 다음에 쿼터 제곱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쿼터 2라고 하는 것은 쿼터 제곱이고 gn 쿼터 3라고 하는 것은 쿼터 3다 라고 하면은 다시 여기 돌아가서 ln gmp 쿼터 3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스펠이 틀렸다고 하니까 쿼터 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은 얘가 잘 만들어졌냐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yhat이라고 하죠. yhat을 스타타에서 뽑는 방법은 이 리그레이션 이후에 쓰는 것을 이제 포스트 에스티메이션 명령어라고 하는데 포스트 에스티메이션 명령어 중에 하나인 predict를 사용합니다. predict라고 해서 여긴 트렌드라고 하죠. 뭐 hat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 이름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xb가 이 x베타가 계량하시는 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은 이게 추정치를 가져오는 명령어입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면은 계산이 되는 거고요. 보여지는 게 아니고 predict 해서 이제 남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남은 걸 레지듀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lnGMP랑 이 트렌드라고 하는 걸 같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쓰면은 그림을 같이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면 빨간색이 우리가 추정한 트렌드가 되고요. 그래서 약간 트렌드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원래 데이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벗어난 정도가 이제 바로 cyclical component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차 함수로 수정하면은 이 빨간색 아래에 있어야지 경기가 안 좋은 건데 여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있었던 부분이 많이 위로 올라가 있네요. 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cyclical component를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TS 라인, 이제 cycle에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0을 기준으로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많이 보기 때문에 이 0에다가 좀 선을 긋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TS 라인, cycle, 그 Y 라인이라고 해서 0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Y축 이름을 output 앱이라고 써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은 네,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디트렌딩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HP 필터도 있고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것도 쓸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칼만 필터 같은 것도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베버리지 넬슨 디컴포지션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건 좀 타임 시리즈 공부를 하셔야지 알 수 있는데 일단은 HP 필터를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TS 필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어떤 명령어인지 보기 위해서 help TS 필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필터 타입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아는 허드릭 프레스카 필터 여기 있고요. 그다음 박스터 킹 필터, 그다음에 저도 잘 모르는 이제 여러 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HP 요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HP 필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령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HP라고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명, 그 다음에 내가
돌리고자 하는 대상 이름 써주고 if나 옵션 구문이 오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옵션은 뭐가 들어가냐 하니까 스무스, 그래서 스무징 파라미터, 그 람다라고 하죠. 보통 그 위키피디아에 HP 필터를 치시면 람다라고 해서 그 람다 조정에 따라서 HP 필터가 좀 바뀌게 되는데, 보통 이제 기준은 없는데 이 허드레 프레스캇이라는 분이 논문을 썼을 때 분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걸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기 데이터를 1600을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분기는 보통 1600을 많이 쓰고요. 뭐 연간 같은 경우는 어떤 논문의 경우 100이 적합하다, 뭐 400이 적합하다, 뭐 아니면 120인가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monthly 같은 경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 14,400인가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거의 마사지 및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독하는 그런 요인들이 좀 다양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분기 데이터를 보고 있고 가장 스탠다드한 1600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스무스 다 써도 되고 S 쓴 다음에 1600을 여기다 쓰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 new variable이라는 것이 cyclical component를 얘기합니다. 근데 트렌드 컴포넌트도 뽑고 싶다 그러면 뒤에다가 이 트렌드 한 다음에 그 트렌드의 이름을 새로 적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돌리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S 필터, HP Cyclical Component, 그 다음에 LNGMP, 라고 아까 스무스 파라미터 1600을 주고, 그 다음에 트렌드는 우리가 HP 트렌드라고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은 원래 GMP랑 HP 트렌드 부분, 이 부분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것보다 애가 좀 더 이 부분을 좀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우리한테 잘 친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간 성장률 개념에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로그 값이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차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로그 차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내가 GN을 써가지고 뭐 그로스 레이트 이거 만드는데 ln GMP 하고 이 나누기 한기 이전 걸 써야 된다. 레그를 준다 하거든요. 그래서 L, ln GMP 네, 이렇게 쓰고 빼기 1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그로스 레이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림이 계열이 너무 길어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증가율이 여기 0 그림 그려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좀 쉽게 하는 방법이죠. 우리 로그 값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GNP에다가 하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이미 그로스 레이트를 변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바꾸고 싶다 할 때는 replace라고 명령을 써요. 그럼 바뀌어요. 네. 그러면 ts line growth rate 그리고 y축에다가 percent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y라인 0을 한번 그어줍시다. 네, 이렇게 성장률 그래프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트렌드 뽑았던 거랑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TS 라인 그래서 그로스 레이트를 직접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가 로그 값을 했으니까 로그는 차분하면 되는데 차분은 아까 이 D라고 하는 명령어 그 오퍼레이터죠. D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사용하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n-gmp 그 다음에 d hp 트렌드를 그려주고 아까 너무 번잡스럽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한 2000년 1분기 이후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죠. 그러지? 네, 그러면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2000년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추세 그 성장률은 이게 눈대중으로 보면 한 2% 정도 수준에서 계속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성장률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한 1% 후반에서 2% 정도 수준에서 계속 그 사이에 그냥 추세 성장률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비즈니스 사이클이 궁금한 거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을 그림을 다시 그려보죠. 아까 뽑았던 HP, CYC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HP, TX라인, HP, CYC, Y라인,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 그리면은 네, 이 0을 기준으로 이제 호황의 시점, 불황의 시점을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던 시점, 특히 이 시점이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위기 터졌을 때 이거는 뭐 유럽 재정위기인가요? 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고 이거는 뭐 닷컴 버블 했던 그 2000년대 초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이클을 분해해서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초 통계량을 뽑는 방법인데요.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서머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서머리도 썸이라고 줄여서 쓸 수 있는데 썸이라고 딱 치면은 지금 제가 만들었던 변수들 전부 다 평균값, 그 다음에 표준편차, 민값, 맥스 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이후부터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치면은 2000년 이후만 뽑아주게 됩니다. 데이터가. 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사이클 부분에서의 그 표준 편차 한 0.0184라는 것은 1.84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상관계수는 기본적으로 코릴레이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HP 사이클 구한 거랑 우리가 전 3차까지 해서 만들었던 그 타임 트렌드로 디트렌딩한 그 사이클의 상관계 이렇게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 코릴레이션 CORR이라는 명령도 많이 쓰면 PW 이거를 더 많이 써요. 파워 코릴레이션. 이건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이걸 할 때 스타를 달아줍니다. 0.55 영어 유의 수준에서 스타를 달아줘라 하면은 네, 이게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차 상관계수가 궁금하다라고 할 때 X correlation HPCYC HPCYC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제 내가 시차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림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구체적인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쳐주면은 자기 자신은 1이 되고 그게 한 시차, 두 시차 이렇게 간격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값이 구해집니다. 0.76 정도가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지금 이게 얘가 기준이고 이
y 값이 계속 아마 움직이는 걸 겁니다. 반대로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자, 혹시 틀렸으면은 음, 잠시만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 얘가 시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correlation HBCYC 사이클 레그 8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이 얘를 기준으로 사이클이랑 같은 경우는 0.3283 사이클이 그 한 시차 앞선 경우는 0.2655 이런 값이 나오겠어요. 이 뒤에 거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앞에 거는 기준이 되는 변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약간 두서없이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스타트업 분석이었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스타타 영상은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